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직장과 병원, 호텔 등 일상 곳곳에서 감염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어 여전히 불안한 상황인데요.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 나흘 연속 1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117명이 나오면서 물론 지난달 300명대에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100명대긴 하지만 여전한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추이 현재까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8월 19일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이 됐고 이제 8월 30일부터는 보다 강화된 어찌 보면 2.5단계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건 결국 뭐 예를 들면 한 명이 3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이런 심한 유행의 상황에서도 한 명이 한 명을 만나지 않으면 유행은 지속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효과들이 보통은 1, 2주 정도가 이제 지나야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효과들이 이제 드러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강화되는 단계를 이제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완화된 규모, 유행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8.15 집회 관련 확진자 벌써 5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 N차 감염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대구에서 동충하초 이 모임 관련 확진자가 이 광화문 관련 확진자와 연결고리가 발견이 되면서 더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벌써 이제 8월 15일이 이제 20일 이상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그 관련된 확진자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어제만 해도 37명 정도가 이제 추가적으로 광화문 집회 이제 도심 집회 관련자로 이제 추가가 됐는데요. 지금 이제 그 확진자의 그 양상을 보니까 지금 현재는 벌써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이제 발생한 환자들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광화문에서 도심 지역에서 집회가 열렸지만 이게 각 지역 사회로 이제 퍼져나가면서 그 지역 사회에서 이제 유행을 일으키고 그 규모가 지금 수도권보다 더 비수도권이 이제 너무 많아졌던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동충하초 설명회 같은 경우는 그 한 30여 명이 이제 그 집단 발생을 했는데 그 동충하초 설명회를 이제 주관한 분이 이제 서울에 이제 들렸다가 이제 광화문 집회 관련자를 이제 만났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N차 감염이 이제 아직 그 지역 사회에서 이제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런 고리들을 어떻게 끊어내느냐가 지금의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유행의 규모가 어떻게 될지 유행이 완화될지를 결정하는 사실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서울 교회 몇몇 모임들이 이 수도권에서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대전에서 소모임을 가진 사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방역 방해 행위죠?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8월 19일에 이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서 이제 교회의 그 대면 예배 소모임이 이제 금지가 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9월 3일에 이제 서울에 있는 한 교회 교인 수십 명이 이제 그 교회가 운영하는 이제 대전에 있는 이제 커피 전문점에 가서 뭐 모임을 가졌던 것들이 이제 신고가 됐고 이제 오후쯤에 이제 지자체 공무원들이 갔었는데 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발견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은 뭐 일종의 뭐 풍선 효과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런 그 결국 이 코로나19가 이제 산밀의 환경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제 대화하거나 이런 모임을 가지는 과정에서 유행을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수도권이든 수도권이 아니든 이제 코로나19의 위험은 언제든 상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곳에서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되면서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치킨집이나 실내 포장마차, 음악 학원 등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리두기 2.5단계 강화 조치가 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찌 보면 이제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이제 몇 가지 이제 방역 당국을 좀 곤욕스럽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는데 하나가 무증상기에도 감염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환자가 감염된 이후에 초기 5일 정도의 바이러스 배출이 가장 많습니다. 이제 감염을 가장 잘 시키고요. 그리고 세대기라는 게 짧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그런 기간이 3일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염된 환자가 진단되지 않고 일주일만 지나도 3차 감염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빠른 확산이 가능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워낙에 이제 다양하게 N차 감염들이 나타나면서 방역 당국이 이런 확진자들을 조기에 격리시켜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질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일주일 이상 방치됐을 때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명이 3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유행의 상황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한 명이 한 명도 만나지 않으면 이 유행은 절대 지속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참 불편해하시겠지만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걸 갖다가 국민들이 잘 준수해 주시고 이게 잘 이렇게 준행이 된다 그러면 사실 그 유행의 규모는 급속하게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금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는 한 50명대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소 완화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부터는 이 2.5단계 강화 조치 중 하나로 추가가 된 것이 프랜차이즈 빵집과 빙수점, 아이스크림점 등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될 텐데 이렇게 큰 사회적 비용을 감내하면서까지 좀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좀 불가피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말씀드렸지만 뭐 프랜차이즈 커피점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이제 음료 시켜놓고 많은 분들이 그 안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공부도 하시고 뭐 책도 읽고 하시는데 그런 게 이제 결국 뭐 프랜차이즈 빵집이나 뭐 이런 빙수점 같은 데서도 뭐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코로나19는 산밀의 환경에서 오랜 기간 이제 같은 사람들에 노출됐을 때 거기 확진자가 있다라면 또 폭발적인 유행들이 나타나는 걸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짧은 기간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그 이제 잔불을 통해서 큰 불이 나타나지만 않으면 이 유행은 어느 정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네. 또 그런 유행의 큰 불이 나타나지 않기 위한 그런 일환에서 어찌 보면 조금 더 강화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그냥 바짝 열심히 해서 유행을 좀 감소시키고 다시 원상복귀되는 것들이 시기가 빨라진다 그러면 그게 더 좋은 결과를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역 당국이 또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지금 확산세를 잡아놔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가을 겨울에 또 독감이 유행으로 번지면 이것이 또 다른 대유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 독감이 유행하는 가을 겨울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합니까? 이제 뭐 코로나19는 사실 뭐 여름철 되면 조금 완화될 줄 알았더니 뭐 병의 특징 자체가 뭐 이제 그 바이러스가 뭐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생존력은 떨어지지만 지금은 대부분 에어컨이 있는 산밀의 환경에서 계속 유행이 지속돼 왔기 때문에 그냥 연중 무휴로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에는 계속 유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겨울철 전후로 해서 이제 독감이 유행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코로나19와 독감은 사실 증상만으로 구분을 할 수가 없는데 네. 이제 치료도 달라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과정에서 이제 의료기관이나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 치료를 제대로 적절히 못 받거나 검사 과정에서 이렇게 의료기관이 오염돼서 폐쇄가 되는 이런 아주 복잡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제 독감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방 백신이 있고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고령이나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독감 백신 접종을 하셔서 그런 겨울철에 독감과 코로나19가 같이 감염되거나 어떤 거에 하나에 감염됐을 때 이 혼란을 겪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백신 접종 대상자들은 이제 백신이 이미 접종이 시작됐기 때문에 네. 가능한 경우 이제 독감 백신을 이제 접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달 말에 추석 연휴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될 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동 제한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먼저 중국 우한에서 초기에 이제 그 대유행이 시작됐을 때 이제 중국 춘절과 연관돼서 이제 중국 전역으로 사실 코로나19가 확산됐었던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도 그렇고 이제 그 국민들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아직 그 수도권의 유행이 다 잠잠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전국 단위의 그런 민족 대이동이 일어났을 때 각각의 이제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또 그런 영향들이 미치고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전국적인 락다운을 하든 안 하든 이제 사실 제가 보기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느 곳에 가셔서든지 기본적인 방역 수칙들
이제 마스크 잘 착용하고 손 잘 씻고 기침 예절을 그런 준수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진다라고 한다면 네. 무슨 대규모 집회를 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장소에서 그런 노력들을 잘한다면 또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제 유행의 추이를 봐가면서 방역 당국이 적절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걸로 봅니다. 추석이 지나고 우려되는 지점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에 이 광화문에서 집회발로 많은 대유행이 있었는데 또 일부 단체들이 10월 3일 개천절에 집회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참 좀 우려되는 바가 있죠. 결국은 보통은 코로나19는 실내의 산밀의 환경에서 이제 대규모 폭발적 유행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지금 이미 광화문 집회에서 알 수 있듯이 벌써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고 그로 인한 N차 감염이 지속적으로 지금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실외라고 할지라도 환기가 좀 잘 된다 이외에 사실 코로나19는 밀접한 접촉 상황에서 확진자가 있다라면 언제든지 이제 전파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19에 특히 이제 그 10월 달 넘어가면 독감까지도 같이 유행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규모 독감과 코로나 유행이 같이 유행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어르신들인데 지금 그 코로나19의 그 위중 중증 환자 중에 85%가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런 집회에 참석했을 때 또 본인 자신들도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사회 전파든 본인의 위험성 등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사실 지금 시기에 그런 대규모 집회들은 조금 피하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 전공의들의 진료 복귀 여부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결정할 것이고 내일 오전에 복귀가 유력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선배인 의협단체와 정부, 여당과 이미 합의를 한 상태고 여론도 좋지 않은 만큼 좀 복귀가 유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의협과 이제 전공의 같은 이 젊은 의사들 간에 이제 그 좀 충분한 그런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란이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저 역시도 지금 내부적인 상황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어떤 방향이든 간에 이제 정부든 의협이든 그런 그 전공이든 젊은 의사 단체든 잘 협의해서 앞으로의 그 방향성을 더 좋게 가져가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